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기술 공급제에 기로한 ARM,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기술 공급제에 기로한 ARM, 그 영향. ARM을 ARM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ARM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를 먼저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글로벌 투자 전략을 보면 소프트뱅크가 그 자체적으로 75%의 지분을 ARM을 갖고 있고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25%의 ARM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프트뱅크의 100%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의 지분 83%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T모바일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 인수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영향들이 미국의 눈치를 더 보지 않아도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재개가 되는데 또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스프린트도 미국 회사죠. 그리고 ARM을 다시 걸고 넘어지고 소프트뱅크도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같이 보조를 반맞춰서 많이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미국 정부의 보조를 소프트뱅크가 100%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소프트뱅크예요. 알리바바의 주식이 28%나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파트너이기도 하고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진 회사들도 많이 비전 펀드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매출 추이를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AR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서부터 기반으로 했고 왜 미국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다시 그 동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RM입니다. 1985년도에 에이콘, 영국의 컴퓨터 회사예요. 에이콘 컴퓨터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름이 에이콘 RISC 머신이라는 회사입니다. 1990년도에 미국의 애플과 미국의 VLSI 테크놀로지가 조인트 벤처 그룹으로 이것과 합쳐서 만들게 된 거죠. 그 이름은 Advanced RISC Machine Limited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이름이 ARM 홀딩스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1999년도 2월 달에 애플의 지분이 14.8% 떨어졌고 드디어 2016년도에 7월 18일 날 소프트뱅크는 ARM을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은 35조 원 정도 됐고요. ARM의 수익 모델입니다.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만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팔아서 그 라이센스 비용을 갖고 어떤 물건 하나 만들었다. 그 물건 하나당 얼마씩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통째로 넘겨줘서 그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비를 받든지 이런 두 가지 형태 그리고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 수익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즉 반도체 설계에 들어가는 코어 설계 지재권을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ARM이 화웨이와 기술 사업 판매를 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의 영국 ARM이 화웨이의 반도체 기술 공급을 계속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화웨이가 ARM하고 다시 거래가 되는 이유를 한번 보면 ARM 자사가 스마트폰 칩 설계용 공급하는 핵심 기술이 미국이 아닌 영국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애플이나 VLSI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서 여기 회사를 키웠는데 그 키운 기술이 애플이나 VLSI 말하자면 미국 기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영국에서 직접 이번에 발전이 돼서 직접 만들어진 것이다. 그 기술에 미국 기술이 많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ARM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ARM의 V8과 V9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그래서 ARM 입장의 의의를 한번 보면 미국 정부의 화웨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족쇄 하나가 풀어지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RM의 화웨이 거래 중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화웨이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 거래 규제 블랙리스트, 엔타이어 리스트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화웨이는 미국 부품과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40% 정도. 당시 구글과 퀄컴 등의 회사가 이런 거래 제한의 발표를 발맞춰서 거래 제한을 하게 됐고요. 동일한 시기에 ARM도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러면 ARM의 그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이 엄청났던 ARM입니다. ARM의 프로세스 아키텍처는 전 세계 모바일 칩 설계 업체들에게 라이센스가 계속 되어 왔고, 이 회사의 코덱스 A 계열의 CPU 코어는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과 애플 아이폰용 AX 칩셋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RM은 지난 2011년 10월에 64비트 스마트폰 설계 아키텍처인 ARM V8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을 보세요. 2011년이에요. 2011년이고 201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을 아주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RM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했던 이유는요, 자사의 칩 디자인에 미국의 독창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ARM의 동참이 화웨이에게 뼈아팠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면 화웨이의 스마트폰용 칩 설계하는 반도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하이실리콘에서 기린 칩셋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기린 칩셋 설계를 하는데 최신 공정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실리콘이 ARM 칩셋을 이용해서 그렇게 설계를 만약 하게 되면 이 칩들은 타이완의 TSMC에서 그 칩을 생산을 해주는 팹립스와 파운드리 업체, 이렇게 연결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타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9월 달에 베를린 가전 전시회에서 발표되었던 기린 990입니다. 이 제품은 발표 당시에 ARM 코덱스 A76와 ARM 코덱스 A5050, 55 CPU 코어를 사용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물론 말리도 그 전 단계 A76를 썼어요. 말리 76를 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77까지 개발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재 때문에 그걸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ARM의 CPU용 최신 아키텍처인 코덱스 A77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6, A55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속도가 20%나 빨라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면서 가슴을 보여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최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A76을 쓰지 못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때 ARM은 화웨이의 기술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모든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RM이 화웨이 기술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출시될 휴대폰에 앞서 ARM과 체결한 라이센스 협정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다른 대체 디자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나서 좋아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핵심 스마트폰 설계용 코어 조달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이번에 발표로 없어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외부 상황이에요. 현재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에 동참을 해서 화웨이의 5G 장비를 지금 배제를 계속하고 있죠. 특히 NSA
상품에 대해서는 화웨이를 쓴 것은 화웨이를 계속 써야 되지만 요즘은 SA, Safety Alone 이라고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은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삼성 제품이나 노키아, 뭐 에릭슨 이 제품들이 지금 쓰이게 되는 거죠. 물론 ZTE는 5G 장비를 안 만들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지만 중국 내수밖에 지금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노키아, 에릭슨, 삼성에게 이 기회들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ARM의 모회사가 된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업체를 강하게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본 업체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AI 기술을 지금 많이 받아들여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5G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미국의 제재가 들어가는데 지금 더 강하기 때문에 AI 업체 지금 다시 제재가 들어갔고요. 슈퍼컴퓨터도 5개 업체 들어갔죠.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고 또한 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중국의 반도체 펀드가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에 대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화웨이의 스마트폰 현황을 보면 최신 주력폰 메이트 30 시리즈의 해외 판매에서 플레이스토어, 맵, 지메일, 유튜브 검색 등이 구글의 핵심 앱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국 내에서는 경쟁사를 누르고 지금 중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이트 30 시리즈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대신 오픈소스 기반 AOSP,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 버전을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부터 홍몽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물론 구글하고 다시 좋아지면 홍몽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구글은 꽉 잡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내용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또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ARM이 이번에 오픈소스 그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화웨이에게 힘이 될까라는 겁니다. 현재 화웨이가 기린 1000에 대해서 출시에 대한 소식이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제가 보고 있는데 화웨이 센츄럴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 화웨이가 5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기린 1000 프로세스의 시험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RM 코덱스 A77 아키텍처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칩은 메이트 40 시리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ARM의 코덱스 A77이 최신 공정이에요. 이것을 사용해서 기린 1000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따라잡아서 곧 금방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게 5나노 공정에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발표가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 진행되어 왔고 체크해서 지금 오픈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정도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